춘천 MBC 시사 프로그램 여기 이슈 강원.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를 놓고 토론을 통해 다방면의 출구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로 시작해서 성착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계가 느슨한 그런 성범죄입니다. 놀랍고 대단하죠. 시즌 전에 강원의 선두돌풍이라든지 상위권의 진입을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주요 사업이 브랜드 주변에 있는 땅 개발, 하중도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역할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좀 좋은 가격에 제값받고 이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이슈 강원. 강원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 입이 되도록 저희 제작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 강원의 백서입니다.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어지러웠던 전국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었지만 희망의 새해를 맞아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원도민의 가장 큰 바람이라면 무엇보다 강원도의 발전과 안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이슈 강원, 이 시간엔 강원도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2025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강원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이제 희망찬 우리 을사년 새해가 곧 밝습니다. 그동안 많이 어수선하고 참 파란만장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제 새해는 우리 푸른 뱀처럼 새로운 재생과 이런 또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사님 새해를 앞두고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담은 올해 사자성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도민들의 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네, 이 사자성어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2024년이 시작될 때 마부정제라고 정했었는데요. 예. 그때 그거 연구하느라고 아주 시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엔 좀 안 되겠다. 우리 도민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멋진 것을 해보자. 제가 혼자 이렇게 직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공모를 받아보자 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공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 2024년에 여러 현장을 강원도 곳곳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작년에 가셨던 곳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곳 하나를 좀 꼽으라면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동서 고속철 공사 현장입니다. 네. 그때 우리 백성 기자도 그때 왔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정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요. 엄청나게 밑에 보통 막 지하 60m를 들어가서 터널 방식으로 지금 많이 공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춘천역에서 출발해서 우리 의암호 강 밑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 터널 형식으로. 그렇죠. 강원도 최초의 공사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몇 년 내로 이것이 완공되면 정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 기대됩니다. 예. 특히나 이게 철도가 놓이게 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놓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굉장하죠. 네. 예, 춘천에서 속초까지 20분대 가는 거거든요. 네,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의 잠실에서 영등포 가는 것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이제는 뭐 일일 생활권을 넘어서 우리 영서권에서 점심 먹으러 속초에 가서 회 한 그릇 먹고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이제 2024년 강원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을 미래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삼았었는데, 지사님 지난해 구상했던 역점 추진 사업과 성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금년 한 해 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딱 3대 사업을 미래 산업 중에 강원도의 3대 사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반도체, 바이오, 수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무려 두 가지는 국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오와 수소고요. 그럼 반도체는 뭐 그런 거 아직 못 받았지 않냐? 반도체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총 9개나 되는 국비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수소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이걸 또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아주 제대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시나요, 그럼? 뭐 만족하죠. 네, 반도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지금 유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바이오 춘천과 홍천을 중심으로 30년 됐는데도 중앙으로부터 이런 거 지정받은 거 처음이고요. 수소 대한민국에서 수소 클러스터, 수소 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입니다. 지난 7월 강원자치도는 9개 시군의 기회발전 특구안을 마련해 제출을 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증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6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데,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좀 실효성을 높이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무슨 특구 뭐 이런 게 많은데요. 그 많은 특구 중에 가장 뭐 중요한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기에 들어오면 기업들에게 법인세, 상속세를 면제받게 해주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뭐 특례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이 전국에다가 이걸 어디를 지정해 줘야 될지 사실 이 막막하기 때문에 각 광역별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200만 평씩 줄게. 너네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라. 기본적인 요건만 맞으면 해주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200만 평.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개 시군에서 좀 이렇게 다 모아서 그 요건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 그중에 6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80%가 지금 아직도 이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받은 데는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아직 거기서 요번에 좀 누락됐거나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시군 해서 그 200만 평을 다 채워서 제대로 다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그게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비전과도 딱 맞습니다. 좀 제발 너무 좀 규제 이런 족쇄 좀 풀어서 우리 마음껏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그 방향과 아주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아주 그 굉장한 촉매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서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4대 규제 해제에 집중됐다면 3차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법을 개정하고 막 하니까 조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뭐 맨날 법을 개정한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맨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게 2006년에 됐으니까 이제 벌써 19년이 돼갑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8번을 고쳤습니다. 지금 법을.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제주를 지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필요한 것을 좀 고쳐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래에는 그래서 두 번째 그때는 전부 개정안, 네. 예? 엄청난 모든 걸 다 뜯어 고쳤는데 네. 그때 많이 고쳤고요. 그래도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요번에 지금 우리가 국회에다가 발의해 놓은 것이 3차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개별적인 산업에 대한 특례, 예. 뭐 바이오 산업 단지가 되면은 뭐 이런 좀 특례를 더 주세요. 또 수소 산업 전략 산업 단지가 되니까 뭐 더 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고요. 그밖에 이런 뭐 비자에 관한 특례, 또 그 우리 이제 이런 주민들이 어떤 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료에 관한 특례, 이런 아주 좀 독특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네. 당장 좀 강원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안은 이렇게 내놨는데 이제 2024년에는 네. 여러 가지 국회 네, 사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올스톱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물꼬가 다시 풀리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규제에 대한 이제 특례가 더 촘촘히 이제 이렇게 보완이 되고요. 이런 비자 같은 것도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우수한 인력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 우리 강원도형 비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의료 같은 것도 비대면 진료, AI 시대에 비대면 진료가 아직 의료법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 강원도에서는 의료원급에서도 큰 병원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이 물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다른 법들은 참 이게 뭐 통과된다는 걸 자신하지 못하는데, 우리 강원특례법 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야 의원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와 관계없이 강원도민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좀 기분 좋은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FC 얘기인데, 작년 한 해 도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기쁨과 환희를 선사해준 선물이라고 한다면 강원 FC의 선녀를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고 최다 관객의 최다 매출 등 역대급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구단주로서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강원 FC 생각만 하면 행복해지고요. 우리 도민들의 엔돌핀이었죠.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뭐 서울을 가거나 뭐 부산을 가도 축구 얘기만 나오면 다른 지역 분들이 좀 기가 죽고 제가 좀 어깨를 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 FC 때문인데요. 작년에 그 만년 하위를 면치 못하던 팀이 갑자기 잘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좀 뭐 이런 멋진 그 스토리가 되지 않나요? 양민혁 선수. 지금 18살짜리 고등학생을 우리가 발굴해서 키워서 결국 영국 그 토트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화를 썼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감독도 교체를 하고 이제 제2, 제3의 양민혁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47번 백넘버를 물려받을 내년 시즌 기대하시고요. 이 우리 강원 FC의 동화는 계속 될 겁니다. 지사님께서도 홈 경기는 계속 그 관전을 좀 하셨었죠. 네. 그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네. 제가 이거 좀 뭔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적어도 홈 경기는 제가 다 직접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느라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요. 나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경기 날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또 구단주가 가서 직접 보니까 선수들도 열심히 뛰고 뭐 서로 좀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소통이 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네. 선수들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 기사를 몰아서 강원FC가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올해도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구단주로서 네.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올해도 이제 2025년에도 계속 직관 이어갈 것이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진영도 우수 선수를 또 발굴하고 키워나갈 계획을 우리 김병지 대표와 또 새로 선임된 정경호 감독과 머리를 네네. 맞대고 해 네. 나갈 것이고요. 하여튼 이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좀 뜨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그런 여건 조성에 제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이 후반기에 접어드는 2025년 올해 새롭게 제시하는 정책이나 2025년 정책 방향, 목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뭐 하고 있는 것들은요. 일단 미래 산업 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분야가 중요하고 SOC.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기차 놓고 고속도로 뚫어야 할 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하고요. 그러는데 먼저 이제 그 미래 산업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이거 외에도 정말 아주 그 독보적인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푸드테크,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이걸 미래 산업화해서 연어 사업, 곤충 산업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방위 산업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 하면은 군부대 다 대한민국 이 남자분들이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들 뭐 그런 추억은 많이 있는데 방위 산업 같은 거는 없었어요, 강원도에. 네. 자, 이제 우리 첨단 미래 산업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강원도에서도 방위 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결부한 국방 반도체, 뭐 국방 드론 이런 것에 지금 집중하고 이것을 6번째 미래 산업으로 저희는 지금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예. 경제 불안과 더불어서 청년 불안감도 큰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나 2025년에 기대할 만한 좀 부분이 좀 있다면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청년들 정말 여기서 우리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고향을 등져야 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이 산업, 이거는 전부 다 사실은 기업과 연결되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그 좋은 것들이 다 있지만 사실 큰 기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반도체, 바이오, 수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다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것.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라서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하는 자금 또 그 근로 청년들이 예. 점점 더 자산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 뭐 적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어깨 펴고 힘내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협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025년 새해 각오를 다지는 말씀, 네.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우리 도민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해도 지금 바닥 경기가 안 좋은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뭐 돼도 달라진 게 뭐지 이러신 분들은요.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여기에 맞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장치가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희들 공직자들만 해서는 이게 꼭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도 필요하고요.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하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힘내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를 맞아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해주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강원도를 위해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무한 지는 2년 6개월 됐습니다. 저는 그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근무하는 소방사 박천순이라고 하고요.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일단 재난 현장에 가면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방대원들도 포함해서 모두의 재산, 생명들이 소중하니까 그 소방대원도 안 다치고 그 국민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에는 모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춘천에서 21년째 거주 중인 신민채라고 합니다. 작년 2024년 기준 3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는데 이제 올해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거 참여를 많이 해서 한 11월엔 이제 과대회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랬던 학교 생활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좀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나 인턴 경험 같은 걸 좀 쌓아보고 싶어서 좀 자기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춘천에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의 다양성이 좀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를 대학 와서 여러 얘기 듣고 활동해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수도권으로 가자니 거긴 또 집값도 너무 비싸고 또 가서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는 불확실한 거니까 그런 게 좀 뭔가 지역적인 면에서 아쉽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춘천에서 계속 살았는데 저는 춘천이 좀 많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껴져서 그래도 춘천에서 좀 직업을 갖고 쭉 살아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냥 혼자 이제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강원도에 계속 살고 있었고 강원도에게 바라는 점? 일단 강원대다 보니까 같은 강원대 대학교라서 선택할 때 지역 인재로 갈 수 있다는 정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타 지역과 다르게 강원도라서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했던 거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이제 제가 3학년 되다 보니까 공부도 좀 다 열심히 하고 영어도 하고 운전도 하고 약간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한테 바라는 거는 저희 시험 기간에 도서관 24시간이었으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들 밝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1년 반 정도를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영업을 하는 동안에 작년 한 해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오래된 매장도 아니고 작년에 경기도 안 좋아서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가게가 좀 더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많이 핵심이고, 맞아요. 회식 같은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2차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강원도에서 산 거는 한 20년 돼가고 여기서 한 거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 영세 자영업자들 그 시설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는 막 신청을 해봤는데 이제 7년차 되니까 저희도 좀 노후된 것도 많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까다로워하는데 예, 그런 것도 좀 안화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뭐 저희들 손님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되면 좋겠고 24년은 너무 그런 게 좀 힘들었으니까 25년도에는 좀 그런 게 안정이 돼가지고 다들 괜찮은 해였으면 좋겠다. 몇 살이에요? 됐다. 4살 100겸이에요? 할 수 있어? 4살 100겸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응. 저희가 연말에 딱 이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냥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일단 수당이 더 들어와서 아기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 키우기 좋게 자연에서 놀 수 있는 체험이나 기관들이 많아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장난감 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부족한 점은 딱히 아직까지 못 느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여기 슈강원, 신년을 맞아 도내 주요 단체장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5년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강원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받으세요. 네. 먼저 시청하고 계신 도민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앞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가 을사년의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고통을 이겨내고 맑은 몸을 받듯이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새롭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한다는 믿음으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육관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교육관님 취임 2년과 더불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1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떠십니까? 네, 뭐 교육청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24년은 더 나은 강원교육이라는 그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특정 그 교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편향되었던 그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을 이제는 올바른 균형과 공정을 찾아 바로잡기에 어려운 걸음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예. 또 지난해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강원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방문하시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좀 목표로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23년에는 강원도 내 116개 고등학교 중에서 100개 고등학교를 특히 야간 자기주도 학습할 때 격려자 방문했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분교를 빼고 34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25개 초등학교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봤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 아마 제 임기 내에는 다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교육관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슬로건으로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납니다를 내세우셨잖아요. 네. 슬로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리 그 강원교육의 대표적인 학력 지원 정책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줄여서 스공학이라고 합니다. 예, 스공학이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이 학생들의 참여도가 93.5%였고요. 특히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제가 3년간 15개 고등학교에 23개 학과를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직업기고등학교 모집률이 80%를 넘었는데 1월 17일 날 추가 모집을 하게 되면 86% 이상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기고등학교 재구조화의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직업기고등학교 학생이 그 2024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직업기고등학교 재구조의 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18세 이하 고등부 선수들이 메달 99개에서 금메달 35개로 금메달 순위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서울, 경북, 다음에 강원도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체육 정책도 제대로 펼쳤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 운동부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열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 품속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처우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또 선수들에게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의과대학에 지역 인재 선발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를 대비해서 의과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현재 뭐 나타난 거로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 원주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6년 장학생이 됐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강대 의대에 2명 붙었는데 2명 다 6년 장학생이 됐거든요. 어쨌건 우리가 이 의과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의 수능 최저 등급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면 강원도에 정착해서 의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펼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 굉장히 많은 좀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스스로 공부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스스로 공부할 학교 모양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1:1 맞춤형 아니면 소인수 맞춤형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숙형 고등학교에는 삼식을 제공을 했고 또 기숙기사가 없더라도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석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밤 11시까지 야간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전환기 이음학습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 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들어가는 과정, 이 전환기 이음학습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객관적인 진단에 근거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바로 그 바탕이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라고 볼 수가 좀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분석에 따른 진단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2022년도에 첫 시행을 하면서 3년 차가 돼서는데요. 지난해에는 학생들 참여율이 93%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고 하고 17개 과목 중에서 11개 과목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거든요. 17개 과목, 11개 과목이 향상됐고 특히 수학이 많이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역시 학부모들도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학습 심리 정서 검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학습 의욕을 충족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보는 것은 계속 전년도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습 심리 정서 뭐 진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원 학생들에게서 좀 특징적인 좀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한 걸 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은 기초 기본 학력을 다 갖춰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언제건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학습 조력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 학습 조력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공교육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추진이 될지 새로 시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와 같이 한 7월 달쯤에 이제 실시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책임학년제라고 해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그거와 중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같은 시기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한 그 많이 본다는 것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하여튼 7월 달에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이번에는 2025년 강원 교육이 좀 어떻게 좀 바뀔지, 어떤 새로운 정책이 실시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역점 사업들, 사업 목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강원도가 그 인구 절벽의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작아서 더 매력적인 학교로 사람을 모아서 인구 절벽과 강원 지역의 소멸을 이제 막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초중학교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작은 학교로 입학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그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주소 이전 없이 그것이 바로 이제 학구 광역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좀 지역으로 이렇게 좀 분배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농어촌 유학 뭐 아시겠지만 그것을 실시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2022년도에는 그 6개 지역에서 33명의 학생들이 유학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171명의 학생이 농어촌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12개 지역에 34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 250명 정도를 농어촌 유학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이 농어촌 유학은 올해는 강원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그 주거비를 같이 협조 지원해 주셔서 더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뭐 반응이나 뭐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전년도에 농어촌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원래 농어촌 유학이 길게 1년까지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농어촌 유학을 연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농어촌 유학의 긍정적인 면이고요. 저희가 또 이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역이나 용산역 이런 데서 광고도 하고 있고요. 또 기차 이 전철에도 광고하고 있고 농어촌 유학의 그 좋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자체와의 좀 협력이나 협조 이런 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하여튼 올해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요. 정지 요건 때문에. 그리고 또 18개 시군 지자체에서도 역시 그 많은 협조가 되고 있고 특히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보완되거나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것도 함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정지 여건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농어촌 유학을 오고 싶어도 그 가고자 하는 학교 주변에 정지 여건이 안 돼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자체하고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 10개 시군의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우리 아이들의 농어촌 유학을 위해서 정지 여건 마련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농어촌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금 농어촌 유학을 희망하는 학교한테 연 2천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둘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강원도로 농어촌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또 그 성과가 좀 보이고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울러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그 정교조하고 또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도민이나 교육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주속한 해결과 소통을 좀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과 일부 노조나 단체 사이의 갈등은 그동안 그 편향되었던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을 이제는
올바른 균형과 공정을 찾아서 바로잡겠다는 뜻이거든요. 특정 교원 단체하고 단체별 조항이 한 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거의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청과 학교를 특정한 교원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한 그런 학교 자율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그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 선생님들의 후생 복지나 교권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즉 단체 협약에 정의된 내용들은 언제든지 모든 교원 단체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뭐 협상이 시작된다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좀 잘 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강원교육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도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에도 강원교육은 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무한히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더 나은 강원교육에 올해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강원교육가족 모두 쉼 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성장과 지혜, 유연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끊임없는 소통이 있다면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강원교육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슈 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